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영어 테스트 1의 20번 글의 순서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중간에 the fundamental principle 근본적인 또는 기본적인 원리, 원칙이라는 뜻이죠. 이거와 대절은 동격 관계입니다. 이때 대선 동격 접속사라 그러고 해석할 때는 뭐뭐라는 이란 말을 붙여주죠. 그리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입니다. 주어, 하미, 타동사, 뒤에 목적어는 삼행식 구조입니다. 완전하죠. 다음에 A번에 보면 since는 두 가지가 있죠. 뭐뭐 때문에도 있고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유 접속사입니다. 뭐뭐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imply가 타동사죠. 암시하다, 의미하다. 대절이 목적어절이고 대선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involve이다는 잘 외워두세요. 관련시키다 또는 연관시키다 또는 수반하다 뜻인데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집니다. involve 동명사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그 바로 밑에 보면 produced란 pp가 나오죠. 뒤에 by가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pp가 앞에 commodity 상품을 수식합니다. 과거분사죠. 다음 B번에 it is not enough simply to switch to로 연결되는데 이때 있으면 가주어고 enough가 형용사로 보호입니다. 그리고 to 부정사를 수식하는 simply라는 부사가 있죠. 그리고 to switch to는 뭐뭐로 전환하다로서 진주어입니다. 그 다음 거기서 두 줄 건너뛰고 insist 대절 보이죠? 주장하다죠. 대시 접속사 insist 타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C번에 역시 since는 이유 접속사인데 C번 구조는 수능에서 나올 만한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3들한테는 흔한 구조죠. This shift makes sense가 주절이고 since부터 forms까지가 부사절이죠. 자, 여기서 forms 다음에 콤마하고 ing가 나옵니다. 이게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보면 to regulate하고 to shift가 두 개의 부정사가 병렬로서 앞에 있는 the most sensible way를 수식하면서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어진 박스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에너지 민주주의는 is based on 뭐뭐에 기반을 한다, 기반을 둔다죠. The fundamental principle 기본적인 원칙 또는 근본적인 원칙에 기반을 둔다. 어떤 원칙이냐면 에너지 생산이 must not harm environment 환경 또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답니다. 에너지 민주주의가. 그래서 사람들이 에너지를 사용할 때 그 사용하고 난 뒤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에너지 생산 이런 근본적 기본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란 말 자체는 누구나 다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this seemingly는 겉보기에 겉으로 보기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해석할 때 느낌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것은 겉보기에는 명백한 진술, 분명한 진술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주어가 여기까지죠. 이런 겉으로 보기에 명백한 진술은 comes with a radical outcome이죠. 급진적이라는 뜻도 있고 극단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극단적인 아웃컴은 성과 결과인데 결론 극단적인 결과와 함께 온다. 즉 극단적인 결론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이런 겉으로 보기에 분명한 진술은 극단적인 결론이 따라온다. 그리고 점이 두 개 찍혀요. 땡땡이 다시 말하면이죠. 플래닛은 지구란 행성입니다. 이 지구를 죽이는 fossil fuels, 화석연료가 must be pp죠. 수동태인데 땅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남겨져야 된다는 거죠. 즉 땅에서 화석연료를
뽑아내가지고 인간이 사용하면은 환경과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이 간접적으로 깔려있죠. 그러면 요 세 줄을 읽어봤을 때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에너지가 어떻게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연료로 대체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자, 순서 문제는 일단 B번으로 먼저 가는 것을 관례적으로 보통 하니까 B번 가봅시다. 이거는 다행스럽게도 B가 일단 첫 단락에 맞는데 일단 보면 그러나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분명히 화석연료는 땅속에 남아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가조 진조인데 충분하지 않아. 뭐가? 단지 wind, 그 다음 solar and tide based인데 이게 베이스에 다 연결돼요. 그래서 풍력, 그 다음 태양력, 그 다음에 조력 기반의 renewable energy sources,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원이죠. 이건 화석연료가 아닌 풍력이나 태양열이나 조력 기반의 재생에너지원으로 스위치, 전환하는 것이 충분하진 않다. 이게 전 세계의 인구가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충분치 않다는 거죠. 이리로 에너지를 전환해봤자. 그럼 분명히 또 문제가 있는 거죠. This is not. 그래서 연결고리가 이제 B번이 첫 단락이 되는 것이고, In other words는 다시 말하면 namely there is란 표현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This is not simply 단지 an issu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기술적인 혁신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과학기술로 해서 풍력이나 태양열이나 조력 기반의 재생에너지를 혁신적으로 개발해서 인류가 쓴다 하더라도 충분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혁신의 문제는 아니다, 단지. 그 다음 as는 해석을 쭉 했을 때 접속사로서 뭐뭐처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as는 to shift to renewable energy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이제 so often 너무나 자주 represent가 표현하는데 표현이 되어진다는 거죠. 주류 카멘테이터, 논평자들에 의해서. 카멘테이터는 보통 뉴스에서 시사 해설자도 되고 논평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류 논평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자주 표현이 되는 것처럼 기술적 혁신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에 advocate는 지지하는 사람, 옹호하는 사람이죠. 에너지 민주주의의 지지자들은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뭘 주장하느냐? 지금 여기 형광펜 작업에 있는 부분은 다 같은 의미로 보셔야 돼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액세스는 접근, 접속, 이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충분한 어떤 이용을 가져야 된다. 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재생에너지원에 충분한 이용을 가져야 한다. 충분히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지. 누구나 다.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충분한 접근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말 나왔는데 지금 A번에 보면 첫 번째 줄 끝에 such questions of equal access인데 such가 또 우리 순서 문제나 문장 위치에서 단서가 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such가 가리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equal access는 똑같은 접근 접속이죠. 이거는 밑에 모든 사람이 다 충분한 액세스를 접근을 가져야 된다 말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B번 끝에 끝말잇기로 연결해서 A번이 가야 됩니다. 그럼 A번에 앞에 보면 The free market,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자유시장은 be unconcerned with는 뭐뭐에 관심이 없다고, be concerned with는 뭐뭐에 관심이 있답니다. 그래서 on이 붙었죠. 관심이 없다는 거죠. notoriously, 악명이 높을 정도로 관심이 없다. 즉 관심이 없을 정도로 악명이 높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면 such questions of equal access입니다. 그러한 똑같은 평등한 접근에 대한 문제는 악명 높을 정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죠. 왜?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영리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벌려는 방법으로 여기서 에너지원을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민주주의는 또한 대절을 암시한다. 앞에도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또한
대절을 암시한다. 순서 맞죠? The means of power production이다. power은 권력이란 뜻도 있고 전력이란 뜻도 있어요. 이독해 안에서는 두 개 다 나옵니다. 여기서 전력으로 해석하세요. 전력 생산의 민즈 수단이 must be socialized 사회화되어야 돼.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democratized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거지. 누구나 다 이용해야 된다는 거야. 전력 생산의 문제, 에너지잖아. 이 전력 생산의 수단, 에너지 수단이 사회화되어져야 되고 민주화되어져야 된다. 머스트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주장이죠. 자, 이렇게 필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형광펜 칠했는 부분이 같다는 의미를 이제 느끼시죠? 그 다음 this, 이 말은 바로 받았어. involve, 수반한다, 관련시킨다는 겁니다. conceptualizing, 개념화하는 걸 수반한대요. 에너지를 뭐로서 개념하냐면 a form of public good입니다. 공공재죠.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재. 공공재의 하나의 형태로서 에너지를 개념화시키는 것을 수반한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as at present, 현재처럼, 현재와 같이 a commodity produced by for-profit entities입니다. 이익 추구 단체죠. 이익 집단. 즉 영리를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에 의해서 생산된 그런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형태의 공공재로서 에너지를 개념하는 걸 수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누구나 다 충분히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지문이에요. B번 다음에 A죠. 그 다음에 C번 갑니다. 자, 이러한 전환은이죠. 이러한 전환은 앞에 있는 공공재로서 개념화시킨다.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해야 되고 사회화돼야 되고 민주화돼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러한 전환은 make sense, 타당하다, 이치에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the new forms of renewable energy,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형태의 재생에너지들은 주로 decentralized forms, 분산된 형태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되면 독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독점이 되는 데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분산된 형태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전환은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making collectiv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입니다. 생산에 대한 수단의 집단적인 소유죠. 분산이 되니까. 생산에 대한 수단의 집단적인 소유를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만드냐면 그것들을 규제할 수 있고 지역사회나 풀뿌리 조직의 그 권력을 shift죠. 옮기는, 지역사회나 풀뿌리 조직의 그 권력을 옮기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집단적 소유를 만든다는 거죠. 아시겠죠? 지역사회에서도 생산수단 관리를 해야 되고 생산해야 되고 하청기업한테도 줘야 되고 이렇게 나눠주면은, 분산시키면은 하나가 독점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조금 깊이가 있습니다. 내용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단순히 해석한다고 이 지문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서 문제는 물론 B, A로, C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이 정도 되면 수능에서는 한 2점짜리로 출제됩니다. 3점짜리는 이거보다 난이도를 좀 높일 수 있죠. 출제자가. 어쨌든 간에 분산된 형태로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형태들이 주로 생산이 되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타당하다는 거지. 아시겠죠? 에너지 민주주의 또는 뭐 다른 거에서는 또 정보의 민주주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민주주의가 적용되는 범위가 많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순서 문제, 문장 위치 문제 신경 쓰십시오. 네 문제 10점짜리입니다. 10점.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참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영어 테스트 1의 22번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하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문은 짧은 지문이지만 내용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독해를 해내려가야 됩니다. 일단은 문법적인 부분은 박스에 보시면 such하고 as 나오죠. such A as B, B와 같은 그런 A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서로 호응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구조상. 그 다음에 첫 줄에 뒤에 보면 be allowed to 부정사죠. 원래 allow 목적어 to 부정사가 수동태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no man부터 another까지가 문장의 주절이죠. 주절. 주절. 그 다음 콤마 보이죠? 그리고 being은 현재 분사입니다. 그 앞에 있는 that은 그 주절 속에 있는 to on부터 another까지를 받아주는 being의 의미상주어입니다. 즉 현재 분사의 의미상주어죠. 그런 구조를 잘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둘째 줄 중간에 this condition 이런 조건은 앞에 있는 주절을 받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노맨부터 another까지를 받아주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비동사 다음에 대시 접속사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다음 줄에 and 다음에 또 대절이 나오는데 대또 접속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비동사의 보호절이 두 개가 병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중간에 보시면 is simply what others think of him에서 이때 비동사 뒤에 what절이 보호절인데 그 안에서 what은 think의 목적어죠. 이걸 잘못 여러분이 문장을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what을 how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거 what others think of him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how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다음에 그 옆에 보면 it is 할 때 it은 앞에 있는 his reputation 그의 평판을 받아주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도 잘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지 해석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 줄에 중간 뒤쪽에 보시면 by ing죠. 이때 ing는 동명사로서 비판하다인데 비난하다 비판하다 뒤에 목적어 나오고 부사가 나오죠. 공개적으로는 이 publicly 부사는 criticizing이라는 동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since라는 접속사는 이유 접속사예요. 그리고 I부터 쭉 가서 I들아 부정문이죠. 부정문 뒤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이들 쓰죠. 긍정문에서는 to 씁니다. 여기서는 이들 써야 되죠. 이런 부분도 내신에 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forc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강요하다는 뜻입니다. force, compel, oblige는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구조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force 목적어 to 부정사 구조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을 살펴봤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문장 위치 문제이기 때문에 however이라는 중요한 단서가 보여요. 그렇다면 however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은 상반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나 사람은 평판과 같은 그러한 객관적인 소유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앞에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나오고 뒤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나와야 흐름이 맞겠죠. 자, 문장 첫 문장에 In a free society 자유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다. self-owner. no man 어떤 사람도 두 번째 줄 another이죠. 다른 사람의 신체나 마음 또는 정신을 소유하도록 허용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노예제도의 본질이다. 여기서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마음, 정신을 소유하는 것이 노예제도의 본질이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This condition이죠. 이러한 조건들, 노맨부터 another이죠.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마음을 소유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은 완전히 reject를 거부하다는 단어입니다. The basis for a law of defamation인데 defamation은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법에 대한 기본 또는 근거를 완전히 거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명예훼손법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IE는 적이죠. liable인데 written defamation이죠. 문서로 명예훼손시키는 거,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slander, oral defamation인데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을 말해요. 어쨌든 이러한 명예훼손법의 근거를 완전히 거부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번이 나오고 이제 for the basis 나오는데 이때 for는 이유 접속사를 나타냅니다. 여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for는 원래 더미 접속사입니다. The basis of outlawing defamation인데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근거가 대절이랍니다.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근거, 즉 명예훼손을 못하게 하는 근거가 바로 대절이다. 모든 사람이 has a property in his own reputation이죠. 그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어떤 악의적인 또는 거짓의 공격, 그 사람의 인격에 관한 어떤 악의적인 또는 거짓의 공격은 injures his reputation, 그의 평판을 손상시키고 그러므로 처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은 그의 평판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 나오죠. 그래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명예훼손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 사람 자신의 평판에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 어떤 공격을 했을 때 처벌받는 거예요. 그죠? 명예훼손도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 2번에 보면 그의 평판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즉, 그의 평판은 다른 사람들의 그 주관적인 생각의 작용인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해주는 게 그의 평판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평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위에 말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대조 개념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었던 이 문장 있죠. 이 문장과 위의 내용은 서로 상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지금 2번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나 사람은 평판과 같은 그런 주관적인 소유물은 가지고 있잖아. 왜? 그의 평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주관적 생각의 작용이라 그랬거든. 정확하게 2번 들어가죠. 문장 위치 문제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근데 지문이 어려워요.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하셔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사람은 소유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정신, 마음 또는 사고, 생각을 소유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침해할 수 없어. 소유할 수 없으니까 침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유권을.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 비판함으로써 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게다가 추가 개념이죠.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비판 때문에 그 사람을 낮게 평가하고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가 없는 거야. 당연하죠. 소유를 할 수 있는데 뭘 강요합니까? 내 혼자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 비판하는 거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 비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내 비판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낮게 평가하고 생각하도록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지. 아시겠어요? 내용은 상당히 어렵지만 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지문이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까다롭습니다. 2번 안에 풀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문장 위치 문제치고. 왜냐하면 시험 후반부에는 사고력이 많이 탈진된 상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가 많죠. 건강 유의하시고 열공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영어 테스트 1의 23번 문장 요약 문제를 가지고서 해석을 하면서 내용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문법은 그다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해석해서 내용 정리 들어가는데 이 지문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단어도 많아요.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줄에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the historical year입니다. 역사적인 시대. the political context. context는 문맥, 맥락, 상황이죠. 정치적인 상황. and the emergence of a fashionable theory in criminology입니다. 유행하는 범죄학의 이론의 출현, 이런 거에 따라서 different philosophies of punishment, 다양한 처벌의 철학들이 arise, 등장을 하고 and become dominant, 우세해지게 된다. although never exclusively so, 비록 결코 독점적으로 우세해지고 지배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시대가 쭉 흘러갑니다. 그런 시대마다 그 죄를 짓는 사람들 또는 범죄자, 가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하겠죠.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도 맞게도 처벌을 합니다. 현대사회 같은 뭐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이런 데서도 사람을 처벌하는 게 다르죠, 방법이. 그리고 범죄학에서도 그 시대마다 어떤 주장하는 이론들이 다 다르겠죠. 이런 거의 출현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처벌 철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시대 사회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셋째 줄에 형광펜자가 해놨죠.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독점적으로 우세하고 지배하지는 않아. 그 처벌 철학이. 그 이전에 있었던 시대의 처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처벌을 그 시대에 정착시킨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처벌의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에서 또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처벌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밑에 작은 박스의 내용에 대해서 단서가 잡힙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for example이 나왔죠. 앞에 내용이 조금 더 광범위하고 좀 함축적인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필자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 동안이죠. during 뒤에는 특정한 기간이 나오죠. rehabilitative인데 갱생시키는 철학이 predominated,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갱생시킨다는 말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감옥에다가 형을 살게 하면서 정신적으로 교화시키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갱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에는 이 갱생시키는 철학, 처벌 철학이 갱생시키는 철학이 지배적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The more conservative era of the 1980s입니다. 1980년대의 더 보수적인 시대는 revive는 부활시키다거든요. A punitive matter of just deserts입니다. 이 부분이 해석이 어렵죠. punitive는 위에 적어놨죠. 형벌의, 징벌의 또는 처벌하는인데 해석상 좀 부드럽게 이어가려면 처벌하는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just desert인데 D-E-S-E-R-T 발음이 desert입니다. 거기에 S가 붙으면 응분의 벌, 응분의 상이 되죠. 그래서 just는 정당한이니까 그 범죄자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정당한 응분의 벌, 이런 것에 대한 처벌하는 모델을 부활시켰습니다. 언제? 1980년대 더 보수적인 시대.
보수적이라는 말 자체는 윤리나 도덕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범죄자한테 처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죠? However, 여기서 이제 걸어나가 나오는데, 걸어나가 나오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내용을 봐야 돼요. During the 1960s, retribution was not abandoned입니다. 부정문이죠. 1960년대 동안에는 응징, 징벌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징벌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에서 갱생시키는 철학이 지배적이었다면 나왔죠. 갱생만 시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응징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존하는 거죠. 1980년대에는 정당한 응분의 벌, 즉 응징이나 징벌이 강력하게 적용이 된 거예요. 이것도 또한 1960년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neither was a rehabilitation absent in the 1980s입니다. 1980년대 갱생이 없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1980년대는 응징이나 징벌이 강했는데 거기에다가 갱생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60년대, 50년대, 80년대 시대가 다르지만 처벌은 그 전 시대나 그 이후 시대의 어느 요소를 다 가지고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나중에 작은 박스를 해석해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다음, The major concern인데 concern은 관심사거든요. 처벌의 철학의 주요한 관심사는 reflect, 반영을 했어요. 지배적인 교정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했다. 처벌 철학의 주요한 관심사는 뭡니까? 그 죄인을, 죄수를 교정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 이념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걸 반영했는 거죠. While ideology and their constitutive philosophies change over time이죠. 이데올로기와 그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그 철학들이 오버타임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하지만 당연히 변하겠죠. Few are ever totally abandoned입니다. few도 부정적 뜻이죠. 그래서 ever라고 합치면 거의 never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어떤 것도 완전히 버려지진 않았다는 것은 어떤 처벌하는 유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잔재가 남아서 그 다음 시대에 또 같이 풀어서 알파되고 공존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newer versions of thinly disguised old ideas인데 여기서도 지금 조금 전에 내가 하는 설명을 보충해주는 말이 나오네. 그죠? 얄팍하게 disguised, 위장하다인데 위장된 이전의 처벌에 대한 그 생각 있죠. 개념. 그것의 더 새로운 버전이 may gain, 얻을 수가 있습니다. renewed, 다시 새로 가진 유행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대중적인 수용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고 그 시대의 처벌의 어떤 새로운 유행이 된다는 겁니다. The late 20th and early 21st century입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은 have seen a reversion 발음 둘 다 돼요. 어떤 복귀를 보았다는 건 복귀를 했다는 거죠. 어디로 복귀했냐면은 harsh punitive philosophies, 가혹한 처벌하는 철학으로 복귀를 했다는 거죠. 자, as exemplified, 전형적으로 보여주듯이 in 다음에 목적어 두 개 나옵니다. The wide use of the three strikes. 야구에서 보통 스트라이크 3개 받으면 아웃되죠. The three strikes and you are outlaws니까 삼진 아웃제라고 합니다. 삼진 아웃제의 wide use, 광범위한 이용. 그리고 뒤에 보면 the death sentence는 사형 선고입니다. 그 사형 선고의 이용과 광범위한 수용에 있어서의 증가. 여기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주듯이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은 가혹한 처벌하는 철학으로 복귀 또는 회귀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yet가 나오죠. 중요하죠. 그러나 똑같은 그 시기, 똑같은 시기는 위에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이죠.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Victim and Offender Centered Approach입니다. Victim은 피해자, Offender는 가해자입니다. 피해자 및 가해자 중심의 접근 방법인데 콜드가 PP예요. 과거분사. Restorative Justice, 회복적 사법이라고 해석하세요. 근데 뒤에 관계되면서 대절 나오죠. 여기서 문법적 설명을 잠깐 하겠는데 aim to 부정사가 지금 to 부정사가 두 개 나옵니다. to reintegrate하고 저 끝에 end 다음에 correct 앞에 to가 생략됐어요. aim to 부정사의 병렬 구조죠. 그래서 대절을 먼저 해석할게요. 그 가해자를 the community는 일반인이 사는 이 사회입니다. 지역 사회 안으로 다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갱생이란 말이죠. 갱생시켜서 그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those offended인데 offender는 여기서 의역을 좀 하세요. 공격하다의 PP로 보세요. 공격을 받은 사람들, 즉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의 그 피해를 올바르게 바로잡아주는 걸 목표로 하는 회복적 사법이죠. 가해자도 그 지역사회에서 갱생해서 통합되고 피해자의 피해도 올바르게 바로잡아지니까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복적 사법이라 불리는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중심의 접근 방법을 이 똑같은 시기는 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걸쳐가지고 어느 정도 이전 시대 존재했던 거는 처벌 철학이 일부분의 요소는 다 융합돼가지고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처벌 철학이 역사적으로 흘러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박스에 보면 처벌 철학은 반영합니다. 그 시대의 또는 오브 더 타임 그 당시의 그 시대의 prevailing 우수한 correctional 교정의 이념을 반영합니다. 그렇죠? 그 시대에 맞는 처벌 철학이 있겠죠. 그러나 그 처벌 철학은 자, 보통 빈칸 문제에서 앞에 부정을 쓸 때 조심하세요. 그 처벌 철학은 완전히 뭐뭐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old ideology니까 이전의 이념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부 요소는 갖고 와야 되는 거니까. 갖고 와서 융합시켜서 그 시대에 맞는 처벌 철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버린다, 포기한다는 단어가 들어가면 적절하겠죠. 밑에 보기 보면 자 1번에 reject, 2번 reject는 거부하다죠. 이게 정답이 같네요. 3번에 advocate 옹호하답니다. 4번 마찬가지고 5번 understand는 답이 아니죠. 둘 하나니까 5번은 빼세요. 그리고 그럼 A번에 이제 이전의 이념은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아. 어느 정도 섞인다는 거죠. 융합된다는 거죠. as shown 보여주듯이 by the blank of punitive and restorative approaches across different eras 해가지고 다른 시대에 걸쳐서 처벌하는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접근 방법에 A번에 decline 명사로 쓰이면은 경사, 쇠퇴, 퇴보, 하락이고 2번에는 coexistence 공존이죠. 그럼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쇠퇴, 퇴보가 들어가느냐 공존이 들어가느냐 공존이 들어가겠죠. 다른 시대에 걸쳐서 처벌하는 그리고 회복시키는 접근 방법의 공존에 의해서 보여지듯이 이전의 아이디올로지, 이념을 완전히 버리지는 또는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죠. 공존이란 말이 적절합니다. 그죠? 디클라인 아니죠. 시험장에 가서는 작은 박스를 먼저 해석을 해서 최대한도로 추론을 하고 난 뒤에 긴 지문을 보는 게 유리합니다. 저는 오늘 앞에서부터 긴 지문의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뭐 강의식에 있어서 설명 방법이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좋을 대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풀이하는 거는. 어쨌든 이 지문은 한 번 공부해서 머리에 정리가 잘 안 될 거예요. 대충 정리할 거예요. 철저하게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두세 번 강의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 해석을 두세 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세요. 이런 지문은 수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직접 연계, 간접 연계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열공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영어쌤 MJ입니다. 여러분이 수능영어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끝에 있는 두 개의 장문 중에서 41번, 42번 장문은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물론 43, 44, 45는 당연히 맞춰야 되겠죠. 그러나 보통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오면 우리 학원의 고3들도 41, 42에서 꼭 하나씩 틀려요. 낱말을 틀리든 제목을 틀리든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1등급을 받기가 불안하고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장문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오늘 강의해야 되는 이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조류 사회에서 협력과 속임수의 어떤 역학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용을 한번 보면 참 재밌어요. 일단 문법을 먼저 분석해 드릴게요. 첫 번째 줄에 보면 중간에 to deceive입니다. 그들의 동료들을 속이기 위하여란 뜻이죠. 자, 두 번째 a much subtle means 비교급 더 미묘한 단어 앞에 비교급을 강조하는 much가 있죠. 그래서 훨씬 더 미묘한 방법 무임승차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알죠? much, even, still, far, a lot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the other members of the group에서 other 앞에 the가 붙으면은 나머지 다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무임승차하는 구성원 한 명 빼고 그 그룹에 있는 나머지 다를 말하죠. 그래서 the other members가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estimated, pp죠. 앞에 행동을 수식합니다.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 그 다음에 helping이 동명사 주어죠. 그래서 allow에서 붙었고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는 to 부정사죠. 그리고 다음 줄에 they themselves are에서 제귀대명사가 주어 they를 강조하는 용법의 제귀대명사입니다. 이 제귀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be are not yet ready to strike out인데 be not yet ready to 부정사는 아직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해석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benefit는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 나오니까 보통 benefit from 뭐뭐로부터 이익을 얻다 혜택을 받다 뜻도 있는데 그때는 자동사고 여기서는 타동사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however 그 문장 보시면은 just as하고 쭉 갑니다. 그리고 so 동사 주어입니다. so 동사 주어. 이 부분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또 두 번째 단락 부분에서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sluggish workers가 나오죠. 게으른 그런 일꾼들이죠. 뒤에 contributing이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왜냐하면 바로 위에 줄에 뒤에 as many부터 쭉 가서 workers까지가 주절이고 콤마 다음에 contributing이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그리고 옆으로 쭉 가면 toward라는 단어가 전치사입니다.
투월드를 가끔 고등학생들이 품사가 뭐예요? 묻는데 전치사입니다. 헬핑이 동명사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끝에 it이 보이죠? 이건 their duty를 가리키고 get away with라는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해석이 되거든요. 밑에 get away with는 나쁜 짓을 하고도 처벌을 모면하다, 그냥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문법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내용은 참 재밌어요. 첫 줄에 비록 동물들이 그들의 동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wide range of 꼭 외워야 돼요. 매우 다양한 속임수들을 고안하지만 they 그들은 즉 동물들은 더 자주 속인답니다. by a much subtler means입니다. 훨씬 더 미묘한 방법에 의해서 속인다는 방법으로 속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free riding 무임승차란 말이죠. 무임승차 아시죠? 학교 다닐 때 보통 반전체가 자기 반을 대청소한 날이라고 쳤을 때 선생님이 대청소 다 해놓고 집에 가거라 했는데 일부 아이들이 청소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죠. 그 90% 아이들이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그럴 때 이 놀고 있는 아이들이 청소 다 끝나면 그냥 집에 같이 가잖아요. 그죠? 무임승차입니다. 그런 걸 말해요. 자, 즉 다시 말하면 putting less effort into a group project than the other members of the group이죠. 세 번째 줄 끝에 그 그룹의 나머지 다른 구성원들보다도 더 적은 노력을 그룹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투입하는 겁니다. 노력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거의 별로 안 한다는 이야기지. 나머지 구성원들보다도 그런 사람들을 무임승차자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많은 어린 새들은 도와주는데 그들의 부모들이 어린 형제 자매를 양육하는 걸 도와준대요. 그 다음 콤마 나왔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A behavior estimated to occur in 3 to 8% of bird species in the world입니다. 세상에 있는 조류 종들 중에서 3%에서 8% 정도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여기서는 발견되다가 좋겠네요. 발견될 수 있다고 추정이 되는 행동이랍니다, 이게. 10%도 안 되네, 그죠? 그래도 이런 조류들이 있다는 게 어딥니까? Helping allows young inexperienced birds to learn critical survival skills인데, 자, A번 어휘죠. 보통 A번 어휘가 틀린 경우는 잘 없어요. 도와주는 것은, 자, 어린 형제자매를 부모님이 양육하는 도와주는 것은 어리고 경험이 없는 새들이 배우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생존 기술을. 특히 뭐 할 때 그들 자신들이 on their own은 혼자서, 그들 혼자서 스트라이크 아웃이 어렵죠. 독립하다. 그들 혼자서 독립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을 때 중요한 생존 기술을 배우도록 도와준답니다. 도우는 과정에서 그런 걸 간접적으로 배우겠죠. 지금까지는 도움에 대한 좋은 이야기, 긍정적 이야기를 쭉 했는데 다음에 helping also 나옵니다. 다시 helping이라는 이 뜻에 대해서 긍정적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도와준다는 것은 이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들의 적응도를. 적응도라는 것은 환경에,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아서 자기 새끼를 번식하는 걸, 번식해서 쭉 이어가는 걸 말하죠. 그런 적응도, 일단 살아남아야지 뭐 짝을 지어가지고 새끼를 놓을 거 아니야, 그죠? 도와준다는 것은 또한 그들의 적응도를 이롭게 해준다. 간접적으로. 뭐 때문에? 그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half of their genes with any of the chicks in the nest입니다. 그들이 둥지에 있는 어떤 새끼들과도 그들 유전자의 절반 정도를 공유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들의 적응도를 이롭게 해준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같은 형제면은
부모의 유전자를 최소한 반반 정도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새끼가 만약에 5마리 중에서 4마리가 죽었어. 그럼 이 한 마리가 살아남아가지고 또 새끼를 번식하잖아. 그럼 그 종족은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내려갈 수 있죠. 환경에 잘 적응해가지고. 왜? 유전자가 그대로 반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 부모의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둥지에는 새끼들 중 어떤 새끼와도 그들의 유전자의 절반 정도는 공유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들의 적응도를 이롭게 해준다. 적응도에 이득이 되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관람에 이런 진화의 이런 측면은 혈연 선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넘어가시고 관론은 시험장에서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문장에 however이 보이죠. 역접입니다. 앞에서 긍정적 내용을 말해줬는데 도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가 봐요. 반 정도 차 있는 잔이 반 정도 비어 있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공유된 유전자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또 이야기를 해주겠죠. 50%의 유전적인 유사성은 또한 50%의 유전적인 차이로서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50% 정도 유전적으로 비슷하다는 말은 50% 정도 유전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뜻이겠죠. This is why는 그래서 뭐뭐이다라고 해석하세요. 그래서 there is conflict. 갈등이 있다. 맞죠? 갈등이 있다. as well as cooperation. 협력이죠. 협력과 갈등은 대조 방식입니다. Between the helper birds. 도와주는 새들과, 즉 도우미 새죠. 그들의 형제자매 사이에는 협력뿐만 아니라 50% 유전적 성향이죠. 또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또 유전적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B번도 맞죠. 왜냐하면 conflict와 cooperation은 대조의 의미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이유 때문에 도와주는 새는 그들의 완전한 노력을 이 공동의 번식 활동에 쏟아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공동의 번식 활동이 뭐냐? 부모를 도와서 어린 형제 자매를 키우는 것을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이런 공동의 번식 활동에 그들의 완전한 에너지나 노력을 쏟아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어느 정도는 게으름을 피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까마귀에 대해서. 도와주는 새들의 27%가 무려 27%가 슬로기시 게으른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들의 형제 자매들을 양육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향해서 그들의 형제 자매들을 키우는 것, 양육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향해서 또는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less effort, 더 적은 노력을 기울인다. 더 적은 노력을 들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앞에 게으르다는 의미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그러나가 나오죠. 그럼 앞에서 지금 분명히 그들의 형제자매를 키우는 것을 도와주는 데 대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적은 노력을 들인다는 말이 아까 위에 나왔던 우리 그 처음에 두 번째 줄에 더 미묘한 방식으로 속인다는 말, 즉 무임승차와 같은 뉘앙스죠. 맞죠?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음에는 주된 지배적인인데 우세한인데 주된 양육자들, 부모겠죠. 부모가 are removed, 제거된다 이게 아니고 부모가 죽어버리거나 없어지게 된다면 이 게으른 도우미새는 즉시 새끼들을 음식을 먹여주고 키워주는데 그들의 노력을 증가시킬 것이랍니다. 그럼 자기 형제 자매가 죽어버리니까 자기가 돌봐야 되겠죠. 자기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 대신에.
그래서 increase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 공동의 이달도 맞죠? 같이 하는 거니까, 도와주는 거니까. 그 다음 명백히 they, 이 게으른 도우미 새들은 꽤 유능할 수 있어. 식량을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또는 먹이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꽤 유능할 수 있어. 그들이 해야 될 때, 형제 자매한테 밥도 주고 뭐 해야 될 때 굉장히 유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농땡이를 피우는 거야. 근데 정녕 부모가 없어지게 되면은 지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은 결코 태생적으로 게으르지 않다. 게으른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단지 피할 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해야 될 임무, 의무를 뭐 할 때 그들이 해야 될 임무나 의무를 회피하고도 처벌을 모면할 수 있을 때 그들의 임무를 단지 피할 뿐이지 태생이 게으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시겠어요?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야기가. 자, 그럼 이 글의 제목은 뭐냐? 1번부터 genetic diversity죠. 유전적인 다양성과 갈등이죠. 새의 공동체, 조류의 공동체에서의 유전적 다양성과 갈등. 이런 말 아니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표현 보이죠? impact of A on B. A가 B에 끼치는 영향. 주된 양육자가 새끼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아니죠. 본문이 없죠? 세 번째, 조류들의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유전적인 연관성의 역할. 그런 말도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네 번째, 먹이를 로케이트로 위치를 찾아내니까 먹이를 찾기 위해서 조류가 인플로이는 유즈의 뜻입니다.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이나 흔한 전략들. 이것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결국 5번이 답이네요. 또 다이내믹스, 역학이죠. 조류 사회에서 협력과 속임수죠. 본문에는 갈등이란 말도 나왔죠. 갈등. 같은 겁니다. 속임수, 무임승차 다 같은 말이에요. 조류 사회에서 협력과 그런 속임수의 역학관계. 역학에 대한 이야기다. 답은 5번입니다. 지문이 길지만 굉장히 난이도 있는 지문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어휘력만 챙기면 해석이 가능한 지문입니다. 단지 작문은 읽어 내려가면서 그 의미를 연결해가면서 봐야 되는 게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수능 때까지 좀 참고 열공하세요.